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의 극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녹화 잘 되고 있죠? 수열의 극한 두 번째 시간, 그죠? 두 번째 시간이고 이게 미적분 원이죠. 미적분 원 원인가 1인가 뭐 읽는 사람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아마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수렴 그리고 발산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말 중요해요.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이거를 극한으로 보냈을 때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이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 수열 AN은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발산.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이거를 무한대까지 가봤더니 이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거나 혹은 음의 무한대가 돼버리거나 혹은 진동하는 경우도 있었죠. 보통 친구들이 1번, 2번만 기억하는데 3번도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수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일반항이 존재하는데, 어떤 특정한 일반항이 존재하는데, 그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2, 이게 AN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일반항을 리미트를 씌워서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꼴이 무슨 꼴이다? 분모 분자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더라. 꼴 꼭 써줘야 돼. 혹은 이런 형태 AN이 이거야. AN이 이거야. 근데 이거를 무한대 리미트를 씌웠더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등비수열일 때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수열이었어요. 그죠? 그냥 평범한 그런 수열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제 등비수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한값이 나올까 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는 뭐 많이 나오는 거죠.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짤막짤막하게 중요하게 중요합니다. 정말 핵심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죠. A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 이게 아마 일반항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항. 근데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 일반항을 리미트를 씌웠어. 다시 말하면 어떤 수열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1, 2, 4, 8 딱 봐도 등비수열 그죠? 빰빰빰 2에 n-1승이라는 이런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거는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인데 n번째 항을 지나쳐서 더 많이 아주 많이 갔을 때 요 값이 과연 무엇에 근접할까 라는 거죠. 수렴할까 혹은 발산해 버릴까 이 값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예상해 보아서 써보자 라는 거죠. 근데 얘는 딱 봐도 어때요? 2의 n승 n-1 그 다음 번째 항은 2의 n승 번째 항 이렇게 되면서 무한대일 때 당연히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번째 이 녀석은 뭘까요? 당연히 무한대겠죠. 오케이? 이건 뭐 너무 쉬웠어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두 번째 1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일반항이 2분의 1의 n-1이랑 일반항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수열을 우리가 AN이라고 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값은 뭘까요? 뭘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이 더 많이 갔을 때 이 어떤 값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찾는 건데 분모가 어때요? 엄청 커지죠. 근데 분자는 1로 고정. 근데 분모가 엄청 커져버려요. 그럼 이 값은 뭐에 수렴하더라? 0에 수렴하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거. 이런 느낌. 만약에 내가 무한대분의 1억이라고 해도 무한대분의 1억이라고 해도 얘는 무한대라는 계속 커지는 거야. 무한대라고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숫자 분의 1억이야. 얘도 0이죠. 왜냐면 1억보다 엄청 큰 수거든. 무한대는.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인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분자가 어떤 K다. 어떤 상수고 분모가 막 무한정 엄청 커지는 숫자면 어쨌든 간에 그냥 0이라는 거예요. 0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라는 말을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뭔가 지금 느낌이 와야 돼. 무슨 느낌? 수학적 감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무슨 느낌이 와야 되냐면 등비수열에서는 이 공비라고 하죠. 공비 R 값에 따라서 이 R이라는 값에 따라서 이 등비수열의 극한 값이 수렴하거나 발산한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합니다. 못 챌 수도 있어요. 대부분 못 채요.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근데 괜히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아니죠. 괜히 이렇게 예를 들지 않습니다. 이 친구 첫 번째 친구는 공비가 2였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이 수열은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해 버렸죠. 그죠? 이 친구는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얘는 R이 2분의 1이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0에 수렴해 버렸다라는 거죠. 뭐 좀 눈치를 채야 돼. 만약에 내가 R을 마이너스 4로 잡았다 이랬을 때 이 등비수열이 어땠을까요? 이 친구도 아마 발산했을 겁니다. R을 만약에 내가 9분의 1로 잡았다 이랬을 때 이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어땠을까? 이 친구도 아마 0에 수렴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뭔가 좀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집이나 책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잠깐 동영상 멈추고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자. 일시정지 딱 누르고 공비, R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시정지 잠깐 눌러요. 일시정지 잠깐 누르세요. 그죠? 저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오셨죠? 생각해보고 오셨죠? 자, R값이 1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나는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1이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R이에요, R. 여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슉. 슉. 이런 느낌. 맞나? 이게 가장 적당할걸요? 적당해요.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크다면. 공비가 1보다 커요. 다시 말하면 요 범위죠. R값이 공비가 1보다 크대. 일단 첫째 항은 0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항은 0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숫자를 직접 써줘야 좋아하니까 첫째 항 3 공비 2라고 합시다. 그럼 일반항이 이렇게 될 거예요. AN이. 그죠? 근데 이 녀석을 무한대로 보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했단 말이야. 그럼 값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어떻게 될까? 맨 처음엔 3이었고 그 다음에 2, 3, 6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곱하니까 10이었고 와 갔을 때 아마 무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는. 그죠? 그래서
공 B가 1보다 크다면 2뿐만이 아니라 3, 4, 5 모든 숫자 1보다 큰 모든 숫자라면 이 경우에 등비 수열은 발산해버리더라. 기억해주세요. 발산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는 R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죠? R값에 대해서. 공비의 모든 범위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초록색 부분 1보다 큰 부분만 조사했어요. 그죠? 두 번째 아직 덜 조사했어요. 그죠?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R이 1인 경우 R이 1이야. R이 1입니다. R이 1인 경우면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우리 학생들 좋아하니까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이야. 그죠? 그러면은 A에는 실제로 첫째 항 3 곱하기 1하니까 둘째 항도 3, 셋째 항도 3, 넷째 항도 3, 3, 그죠? 무한대로 가도 뭘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3. 그죠? 공비가 1이면 이 무한 등비 수열은 수렴한다 라는 거죠. 단 A는 0이 아닐 때, 일단 A는 0이 아닐 때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3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3에 수렴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는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조금 더 남았어. 어떤 경우 색깔을 좀 바꿉시다. 핑크.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R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로 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합시다. 이거라면 이 수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세요. 3초 줄게. 3, 2, 1. 그쵸. 0의 수렴이죠. 0. 왠지 느낌이 와야 됩니다. 직접 구해요 또. 앞에서 이거 공부 잘하고 와야 되는데. 첫째 항 4, 둘째 항 마이너스 3분의 4, 셋째 항 뭡니까? 플러스 9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7분의 4.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왕우왕 엄청나게 가는데 이게 왜 쌤 0이에요? 분모가 자꾸 커지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데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 봐요. 맨 처음엔 여기를 뭐 1일 때 n이 1일 때 4라고 쳐요. 그죠? 4. 이건 n축. 여기는 뭐야? n축이라고 하고 이건 뭐 결과라고 an이라고 해야 되나? an축이라고 해야 되나? 쓰기 나름이에요. 2일 때는 뭐다? n이 2면 9분의 9분의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4. 확 줄어. 여기 되잖아요. 여기. 그리고 n이 3일 때는 9분의 4. 와, 또 작아져. 1도 안 돼, 이제. 아까는 마이너스 1보다 컸죠? 근데 9분의 4는 이제 1도 안 되는 거야. 작아져. 그리고 마이너스 27분의 4 더 작아져. 점점 작아져서 거의 0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이 0. 극한으로 간다면. 근데 이것도 사실 아까 말했던 무한대본의 어떤 특정한 값, 상수 K,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이해되시죠? 이해될 거라 믿습니다. 이해했어야 돼.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분, 요거까지도 내가 해줘야 되니?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돼.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뭘까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야. 첫째 항은 0이 아닌 어떤 실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야. 공비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위아래로 아다다다다 계속 왔다 갔다 거려. 그죠? 진동이죠. 이게 바로 진동. 진동에서 발산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발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말고 보라색. 마지막으로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5번.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한 R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 이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첫째 항이 또 1이라고 쳐요. 편의상. 그러면은 첫째 항 1, 공비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치겠습니다. 일반항 A에는 뭐가 나와요? 첫째 항 1이고 둘째 항 마이너스 3이고 셋째 항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고 이렇게 되죠. 엄청 커지면서 발산이 되는구나. 무한대가 되겠죠. 물론 이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나뉘겠지만 어쨌든 발산이라는 거죠. 그죠? 수렴하진 않잖아요.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하진 않기 때문에 발산. 이겁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참 못 풀더라고요. 진짜. 물론 이건 이해할 거예요. 아마. 이런 설명들은 이해하는데 아마 첫 문제를 딱 풀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문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혔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왜냐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설명은 다 끄덕끄덕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아요. 이래놓고선 문제 딱 첫 문제 풀자 이러면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쭉 아셔야 되는 거 지금 여태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수렴하는 경우가 참 중요합니다. 수렴하는 경우 여기 있네. 수렴하는 것만 체크. 여기 수렴. 그죠? 이 경우 수렴. 그래서 무한등비 수열은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수렴하더라.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발산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겠죠? 이건 조금 많이 나와요. 왜 괜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한 등비 급수 하면서 이제 비슷한 거 막 이렇게 또 써요. 비슷한 거 쓰는데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안 헷갈리려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리를. 1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방금 했던 거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마이너스 1이네 미안해 1이 R이 1일 때 수렴한다라는 거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한다면 이 두 개가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 두 개를 그냥 외웠다 그럼 헷갈려요. 정말 수능 때까지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요거죠?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좀 더 하긴 해야 돼. 근데 귀찮은데 뭐냐면 A가 0일 때 등비수열에서 A가 0이라면 첫째 항이 0이에요. 그럼 공비가 뭘 오든 어떻겠습니까? 공비가 1이 오든 마이너스 3이 오든 마이너스 5000분의 1이 오든 첫째 항이 0이야. 그럼 뭘까요? 무조건 0에 수렴하겠죠. 요것도 추가. 근데 귀찮아서 사실 설명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뭐 본인이 생각이 있으면 알죠. 거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극한의 대소관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극한의 대소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수열이 있는데 요게 성립한다면 이게 성립한다면 만약에 이게 또 조건이 또 달아줘야겠네. 조건을 달아줘야 되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하고요.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게 조건입니다. 어떤 두 수열이 있고요.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한다면 성립한다면 알파랑 베타도 이렇게 성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에서는 또 헷갈리게 나와요. 문제에서는. 진짜예요. 문제에서는 정말 헷갈리게 나옵니다. 이건 일단 기본 이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보면서 뭐 당연히 그러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 이 경우를 보죠. 이 위에 거 일부러 힌트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어떤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 AN이 있고요. 어떤 수열 BN이 있어요. 어떤 수열 BN이 있는데 이 두 수열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각각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만약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게 성립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일단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안 하니까 문제를 내죠. 그죠? 당연히 안 하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 안 하니까 문제를 내지 않을까요? 그죠? 결론은 일단 성립하지 이게 성립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헷갈리는 경우. 위에 거는 첫 번째 했던 거는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내가 물어본 거 단지 등호가 있냐 없냐 요 차이인데 얘는 성립하지가 않는데요. 이 친구는 그죠? 요게 이렇게 붙었으면 이게 붙었으면 성립하겠죠. 근데 안 붙었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왜일까요? 이것도 잠시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누르시고 생각을 한 다음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일시정지 잠깐 누르시고 보고 오셨죠? 생각하고 오셨죠? 자, 그러면 왜 성립하지 않냐?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걸 생각해낼 때 항상 발레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발레. 어떤 경우에 발레를 생각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기본 성질을 배워요. 공부를 하면서. 그죠? 근데 그 기본 성질에 어긋나는 것, 기본 성질에 포함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발레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근데 사실 수학을 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닌 이유를 증명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발레. 근데 사실 발레가 이게 뿅뿅뿅 하고 떠오르기가 쉽진 않아요. 진짜로. 그죠?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것도 접해보고, 저런 것도 접해보고, 이러면서 푸는 거니까. 나도 진짜 어이없던 게 0101이라는 수열 진짜. 맨 처음에 이거 되게,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장, 내 걸로 만들자, 저장, 이러면서 이런 수열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이게 성립하는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에는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내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bn이라는 수열도 내가 만들게요. n 플러스 1분의 2. 어떻습니까?
두 수열의 극한값은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왜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1은 극한값이 얼마? 0이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2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연수 n이 1보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부등식까지 성립합니다. 그죠? 왜냐면 n이 1이면 2분의 1은 2분의 2 참 그죠? n이 2면 3분의 1 3분의 2 오 참 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죠? 그런데 극한값이 없었습니까? 극한값이 어떻다?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지는 않더라.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수능을 보시려면. 그죠? 이런 거 짜증나잖아. 솔직히 기억, 니은, 디귿으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무조건 성립하는 거는 이거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서 문제에 나오면 캬 맞추시고 이게 아닌 무언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특히 등비수열에서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생각해야 되고 알겠죠? 등비수열에서는 특히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분모 무한대분의 1 꼴 이것도 항상 생각해보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끝났어요. 오늘 수열의 극한 두 번째 시간인데 뭐 다 한 것 같네요. 뭐 빼먹은 게 있나? 다 한 것 같아요. 수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극한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통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미트라는 기호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지 혹은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지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거를 내가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제발 이게 나중에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정말로. 나중에 헷갈려서 내가 하는 소리야. 리미트라는 게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겠죠? 내가 이걸 왜 쓰는지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 끝이에요. 수고하셨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